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2학년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 바로 확률입니다. 이는 확률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럼 확률의 정의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률은 일반적으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빼먹었는데요. 바로 전체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상황에서만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사건들만을 전부 모아둔 것이 전체 경우의 수이겠고요. 그 경우들 중에서 특정한 사건에 포함된 것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같은 정도로 발생하리라 기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즉,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사건들만을 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흰 공을 동그라미, 검은 공을 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머니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위로 2개의 공을 뽑을 때 흰 공만을 뽑는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흰 공이 나오거나 흰 공, 검은 공이 나오거나 검은 공,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전체 경우가 3가지이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3이고 그 중에서 흰 공, 흰 공의 조합은 1개밖에 없으므로 원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1이라서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P라고 쓴 것은 probability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은 P라고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왜 틀렸을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다고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이유가 틀린 이유는 위에서 구분한 각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흰색과 검은색 공을 집을 때 검은색이 지금 3개로 흰색이 2개인 것보다는 하나가 더 많지요. 따라서 대체로 검은색을 더 쉽게 집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따라서 확률을 정할 때 이렇게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쓰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 확률을 구해볼까요? 실제로는 각 공들이 모두 다 같은 정도로 나오리라고 기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공을 전부 다른 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각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하죠. 따라서 실제로는 전체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 2분의 5 곱하기 4를 하여 전체는 10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당하는 사건인 흰 공을 2개 뽑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볼 텐데요. 흰 공은 2개 중에 2개를 모두 다 뽑아야 하죠. 따라서 2개를 몽땅 뽑는 경우의 수인 2분의 2 곱하기 2를 하여 1가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구하려던 실제 맞는 확률은 10분의 1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흰 공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고 검은 공을 X1번, X2번, X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모두 다 다른 공으로 취급을 해주므로 이 경우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할 때 규칙을 정하면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쉽게 세울 수 있는데요. 흰 공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흰 공이 2개, 1개, 0개인 순서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흰 공이 2개일 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흰 공이 1개일 때는 동그라미 1번, X1번, 동그라미 1번, X2번, 동그라미 1번, X3번, 동그라미 2번, X1번, 동그라미 2번, X2번, 동그라미 2번, X3번, 그리고 흰 공이 없을 때는 X1번, X2번, X1번, X3번, X2번, X3번 이렇게 전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가지이죠. 그리고 흰 공 2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1가지이고요. 따라서 확률은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에서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므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뽑아서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나열해 본 경우에 대해서 순서가 부여되어서 모든 사건을 배열하는 경우인 2를 곱해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이 추가로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뽑는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사건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기만 한다면 확률은 같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봐야 진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P라고 한다면 P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당연한데요. 그 이유는 어떤 사건을 정했을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0이 되겠고요. 따라서 분모에 상관없이 분자가 0이므로 확률이 0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사건을 생각을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와 같겠죠. 따라서 분모와 분자가 같게 되어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흰 공 2개, 검은 공이 3개 있는 주머니에서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0이 되겠고요.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했을 때 음수가 나오거나 1보다 큰 수가 나오면 틀린 것이므로 어딘가에서 잘못하지 않았는지 계산을 다시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으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 A가 있고 이것에 대한 확률이 P라고 한다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뺀 것만큼의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1-P가 되겠습니다. 즉 A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모두 합한 것이 1이므로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인 P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해보면 불합격할 확률은 합격하지 않을 확률이므로 1에서 3분의 1을 빼어서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한 후에 이 확률들을 연산을 할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배운 경우의 수와 마찬가지로 확률에도 덧셈과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경우의 수의 영상에서 또는 이라는 것은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즉 덧셈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의 합의 법칙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따라서 확률에서 볼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 더하기 Q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는데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 사건 B에 대한 경우의 수를 B라고 하고 전체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한다면 P는 N분의 A가 되고 Q는 N분의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A 또는 B일 때 전체 경우의 수가 A 더하기 B였으므로 A 또는 B일 때의 확률을 구해보면 N분의 A 더하기 B가 되어서 P 더하기 Q가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경우의 수의 영상에서 그리고라는 것은 각각에 해당하는 것이고, 즉 곱셈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의 곱의 법칙을 알아보았었죠. 이때 확률에서는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했을 때 A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가 됩니다. 그 이유는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A라고 하고 B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했을 때 각각의 기본이 되는 사건들이 A개와 B개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은 N분의 A가 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N분의 B가 되겠지요. 그러면 A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곱하기 B가 되고요. 각각의 A와 B에 대해서 A에서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도 n이 되었고 B에서 일어나는 전체 경우의 수도 n이 되었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에 의해서 n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확률은 n제곱분의 A 곱하기 B가 되어 이렇게 P 곱하기 Q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에서 잠깐 보았던 어떤 것을 뽑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어떤 것을 뽑는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처음의 사건이 나중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요. 즉 처음의 조건과 나중의 조건이 같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개수가 같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처음의 사건이 나중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즉 처음의 조건과 나중의 조건이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파란 구슬 3개와 흰 구슬 7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는 2개 모두 흰 구슬인 경우를 구해볼 텐데요. 처음에 10개 중에 7개를 뽑았고 그리고 다시 넣었으므로 다시 복원이 되었죠. 그래서 다시 10개 중에 7개를 뽑게 되어서 확률이 100분의 49가 되겠고요.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처음에는 10개 중에 7개를 뽑았는데 나중에는 흰 구슬이 하나 나갔으므로 전체 구슬의 개수가 9개가 되겠고 흰 구슬은 6개로 줄었겠죠. 따라서 그 확률을 구해보면 15분의 7이 되어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에서의 확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도형 전체의 넓이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도형에서의 확률은 도형 전체의 넓이분의 도형에서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8등분된 원판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이 원판에 화살을 한 번 쏠 때 1이 적힌 부분을 맞출 확률은 전체 넓이인 8조각분의 1조각이 되므로 8분의 1이 되고요. 2의 배수가 적힌 부분을 맞출 확률은 2의 배수는 2, 4, 6, 8의 4개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 넓이 8개 분의 2, 4, 6, 8 조각의 넓이인 4개가 되어서 2분의 1이 되겠고요. 7 이상의 숫자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은 7 이상의 숫자는 7과 8 두 개이므로 전체 넓이 8분의 2 조각을 하여서 4분의 1이 되겠고요. 소수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은 소수는 2, 3, 5, 7에 4개가 있죠. 따라서 위에 2의 배수와 마찬가지로 8분의 4가 되어서 그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사건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확률을 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참고하여서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을 이끌어낸 것, 그리고 확률의 연산을 예로 든 것과 같이 문제에 잘 적용하면 확률에 대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